제가 요즘에 상담 및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. 목걸이가 이러네요. 그중에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중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, 그리고 뭐 나이가 뭐 40살이 될 수도 있고요. 나이는 정말 방대해요. 그런데 좀 많이 저한테 가지고 오시는 그런 고민 중에 겹치는 부분이요. 남자친구, 여자친구, 그러니까 이성한테 연락이 잘 안 될 때예요.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울적한지 그런 걸 조금 느껴보고 갈게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누군가 이성이 연락이 잘 안 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요. 뭔가 사람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왜 그런지,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의 숙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우선은요, 4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, 좀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단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?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고 긴장감 있는 그런 시간을 유지하게 되죠.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 같은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게 좀 저한테 리마인드를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. 두 번째, 그 사람이 가족분들, 그러니까 어머님, 아버님, 주 양육자였던 분, 이랑 소통을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이제 정서적인 소통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었어? 맛있었겠다. 이렇게 공감도 하고요.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표정이 안 좋아. 이렇게 표정도 읽어보고요.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? 저희들이 내용, 사실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, 마음과 마음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이성과 소통하는 그 부분이 편안함, 그 부분에서 편안함이 있는데 그 편안함이 좌우되거든요. 그 가족끼리 소통이 잘 안 되고요. 좀 이제 말도 잘 안 하고요. 정서적인 소통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사회나 뭐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.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런 시간이 조금 편안하지 않는 상태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. 세 번째는요, 너무나 간단하죠. 귀차니즘인데요. 정말 귀찮아요. 네,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치가, 그러니까 연애나 지금 당장 그 타이밍에 연애나 뭐 사랑, 여자분들이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이 부분이 남자분한테는 조금 가치가 조금 그분보다 여자분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. 여자분이 좀 바쁘시거나 여유가 없을 때 남자분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? 가치가 조금 다른 거거든요.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이 타이밍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, 그 사람은 그게 뭘까요?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요? 그리고 그 귀차니즘의 하나는요, 그분이요, 약간 지금 지친 상태일 수가 있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 그 관계에서 지쳐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적으로라든지 가족적으로라든지 그냥 어떤 이유에서 조금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는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보다는, 이건 남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.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다. 근데 이걸 좀 이성한테 말하거나
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이제 정말 사람들이 달라요. 이런 스타일에는.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해해라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.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약간 불안정함을 느낄까? 이 사람은 그냥 슬플 뿐인데 왜 나는 불안정함을 느낄까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,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네 번째인데요. 일단은 이것도 가족 쪽으로 조금 가볼게요.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 양육자와 이제 소통 관계가 조금 엄마가 좀 편안해요. 그러면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약간 태만함, 연애에 있어서의 태만함이 찾아오는 시기가 누구나 있다고 하죠. 그게 뭐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, 그렇다고 해서 다 2년 반, 3년이 지나서 다 헤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때 대화를 좀 많이 해보는 거. 어떤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까?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해결 방안. 일단 내 마음이 편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내 감정을 좀 인정을 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.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? 어떻게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에 굳은 살이 조금 생기고 마음에 근육이 조금 생기고 조금 편안하게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?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요, 저희 내담자분들에게는 지금의 행복 지수를 조금 더 체크를 시켜드려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, 안 되잖아요. 지금 행복하세요? 라고 그냥 무작정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. 조금 이 연애를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딱 step back 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. 요 때가 딱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조금은 수정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. 상담으로서도 가능하고요. 내가 너무 내가 왜 이러지? 라고 느끼실 때 근데 본인 스스로 편안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. 이거 말이 너무 쉽죠. 근데 그냥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우울하게 혼자 보내세요가 절대 아니고요.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토해내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. 초반에는 많이 내가 그랬을까?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전화 끊고는 마음이 어떠신가요? 좀 더 울적해지고 밤이면 좀 더 센치해지죠. 호르몬도 이제 좀 바뀌고 하니까 센치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인지를 해보는 시간이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조금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 질문이 좀 그럼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나요? 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너무 연락을 안 해서 너무 불편하다. 걔 왜 그러지? 원망을 하고 나는 왜 이러지? 자존감이 내려가고 이 부분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탁 카메라로 찍듯이 내가 요렇구나. 요런 부분에 약간 불안정함이나 불편함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한 다음 그러면 나는 왜 불안정한가를 좀 생각해 볼 만해요.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좀 물음표를 많이 찍어주셔야 돼요.
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. 왜 그럴까? 근데 그거는 약간 뭐랄까요? 백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, 사실. 그냥 정말 잠깐 그런가? 내가 그랬었나?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좀 시간이 지나면요. 그 생각들을 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. 예를 들면 그 생각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종이에다가요. 그냥 점 하나를 찍어 놓으라고 하고요. 그 종이를 앞에다 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. 어떤 수행자들이라 그러죠. 이건 종교랑 관련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자기 돌봄 중에 마음을 돌보는 시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요. 찾아봤어요. 근데 이제 수행을 하시거나 좀 마음 공부나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러신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그때 생각에 휩싸이거나 감정이 확 잡혀버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밀어내시거든요. 근데 그걸 조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불안에 이끌려가고 이제 우울에 이끌려가고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확 잡혀먹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관한다고 하는데요. 보고 있는 거예요. 조용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. 어떡하지? 이렇다기보다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호흡을 꼭 하셔야 해요. 네. 호흡은요. 강조를 정말 100번, 1000번, 10,000번 해도 모자라거든요. 사실 이게 명상 기법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. 왜냐하면 명상해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. 네, 종교적인 부분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점을 조용히 쳐다봐 주세요. 그러면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인지가 되고요.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. 인지가 되고요.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생각이나 감정들이 이제 조금 잠재워지거든요. 그 시간을 조금 건강하고 안정적이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. 너무 길게 하면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요. 조금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자볼까요? 자기 전에 제가 이 촬영을 조금 하는 걸로 정해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그냥 마음 편하게 가볍게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. ASMR이 필요하신 분들은요, 제 ASMR 채널이 이 밑에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호흡하실 때요, 배로 하세요. 배로. 코로 들이쉬고요,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할 때 배에 숨이 빵빵하게 들어가게 그렇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. 내쉴 때는 입을 빨대를 꽂고 있는 것처럼 조금 최대한 길게 천천히. 그러면 배에 있는 공기들이 없어지겠죠. 그 느낌에 좀 집중하면서 오늘도 잠을 청해보도록 하죠. 지금까지 셀프케어 랩이었고요. 저는 퍼플이었어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말하기 너무 민망한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. 다음에 또 봐요.